쉬지 않고 흐르는 인생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더 소중한 오직 한 번뿐인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영상입니다. 언젠가는 말을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 따뜻한 말을 많이 하세요. 언젠가는 듣지 못할 때가 옵니다. 값진 사연, 값진 지식들을 많이 보고 많이 들으세요. 언젠가 웃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 웃고 또 웃고 활짝 많이 웃으세요. 언젠가는 움직이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 가고픈 곳 있으면 지금 어디든지 가세요. 언젠가는 사람이 그리울 때가 옵니다. 좋은 사람 많이 사귀고 만나세요. 언젠가 감격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 마음을 숨기지 말고 마음껏 표현하고 사세요. 언젠가 우리는 세상의 끝자락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삶을 살다 가셔야 합니다. 훌륭하게 늙어가는 작업을 나이 들어서 시작한다면 이미 때늦은 게 아닐까요? 아이일 때 어른이 될 준비를 하듯이 멋진 노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중년부터 차차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인생의 중심인 40과 50 사이,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아는 나이가 되었지만 삶의 기준은 얼마나 명확할까요? 자신만의 기준이 없다면 살아가는데 자주 흔들리고 자칫 인생이 걷잡을 수 없이 꼬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공자는 무엇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방향이 정해지고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흘러가는 대로 살고 싶지 않다면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며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내면의 근력을 키워야 합니다. 방황하며 흔들리고 싶지 않다면 내가 하는 일의 주인이 되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외롭게 살고 싶지 않다면 관계의 근력을 강화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반복하면 앞으로의 인생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40과 50 사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1. 사람, 인생의 기준이 필요한 40, 50대에게 전하는 최고의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 이 책을 읽기 전과 읽은 후로 나뉠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40과 50 사이, 인생길을 바꾸는 핵심 요인 첫 번째. 좋아하는 자는 이기기 어렵다. 반복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꾸준함이 인생의 격차를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오랫동안 하면 잘할 수 있고 어떤 일이든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복이 어렵습니다. 꾸준함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모범 답안을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세상에 준비 없이 되는 건 없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나 가치 있는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차를 운전하려면 운전하는 방법과 공공의 교통 법칙을 알아야 하며 운전 면허증을 취득해야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바리스타로 취업하려면 커피를 공부하고 커피 만드는 방법을 익히며 자격증을 따야 가능해집니다. 운전을 위해 면허증을 취득하고 바리스타를 위해 자격증을 따도록 노력하는 게 바로 그것을 아는 사람이 되는 첫 단계입니다. 잘 아는 사람, 즉 지지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그게 쓸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간에는 좋아하는 일을 찾는데 시간 소비하지 말고 지금 하는 일을 목숨을 걸 정도로 열심히 하라는 조언도 많습니다. 초기 학습과 부단한 연습을 통해 잘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 일이 좋아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힘줄이 터지는 고통과 맹렬한 노력을 통해 그 분야의 최고가 되어 경제적으로 많은 부를 이루었는데 전혀 행복하지도 좋아지지도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분야에서 돈을 많이 벌고 일찍 은퇴하여 다른 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수입에 따라 움직이는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을 더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더 많은 수입을 마다하기는 어렵지만 수입이 그 일을 바꾸게 하지는 않습니다. 돈보다 더 큰 행복과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정말 인생을 전반과 후반으로 나눌 수 있다면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인생 전반은 주어진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주어진 시스템을 벗어나기가 어렵기에 고단하지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니 꼭 좋아하는 공부가 아니더라도 열심히 해. 좋아하는 직업이나 일이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듯 말입니다. 지지자가 우리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수단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인생 후반은 주어진 환경에서 벗어나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어진 시스템을 벗어나기가 어렵고 고단하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일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봅니다. 가능하면 좋아하는 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길이 아닌 도전의 길을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출중한 능력과 노력으로 한 분야의 최고가 되어 충분한 부를 일군 뒤 은퇴하여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의 삶도 멋지고 훌륭합니다. 하지만 평범한 능력의 보통의 노력으로 인생 전반전을 큰 무리 없이 마친 사람이 충분한 부가 담보된 것은 아니지만 인생 후반전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도 훌륭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40과 50 사이 인생길을 바꾸는 핵심 요인 두 번째.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를 걱정하라. 세상에 나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 마음을 온전히 알아주지는 않아도 섭섭하지 않을 정도, 아니 미워하지 않을 정도라도 이해해 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가정이 평화롭고 조직이 조화롭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조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와는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조화보다 갈등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2500년 전부터 그 갈등을 줄이는 전략을 꾀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논의 여러 편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공자의 이야기가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하라. 상사가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상사를 잘 모름을 걱정해야 비로소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습니다. 팀원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팀원을 잘 모름을 걱정해야 비로소 문제가 풀립니다. 고객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고객을 잘 모름을 걱정해야 고객의 지갑이 열립니다. 아내가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아내를 잘 모름을 걱정해야 평화가 찾아옵니다. 아이가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아이를 잘 모름을 걱정해야 비로소 문제가 해결됩니다. 업무가 나에게 맞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업무에 관해 잘 모름을 걱정해야 비로소 일이 쉬워집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리나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능력 갖추기를 걱정해야 하며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남이 알아줄 만하게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더 높고 빛나는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사원은 대리를 꿈꾸고 과장은 부장을 꿈꾸며 부장은 임원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언제나 한정입니다. 그러니 지위에 대한 꿈도 중요하지만 그 지위에 맞는 역량과 재능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현실적인 충고입니다. 알아줄 만한데 알아주지 않는 것은 상대의 문제입니다. 알아줄 만하지 않은데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알아줄 만한데 알아주는 것은 일상의 일입니다. 알아줄 만하지 않은데 알아주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언제나 내가 할 일은 딱 한 가지, 알아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40과 50 사이
인생길을 바꾸는 핵심 요인 세 번째. 원하는 바를 얻고 싶다면 끊임없이 여지하라. 아무리 막막해도 궁리하면 뭔가 헤집고 나갈 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한 발 한 발 내딛기 시작하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고구마 줄기처럼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여지아의 힘입니다. 소재를 어찌해야 할까? 어제까지만 해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도 산뜻한 이야기 소재를 이미 내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곤 합니다.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쓰면서 여지아, 어찌해야 할까? 의 힘을 더 믿게 되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 어찌해야 할까?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이미 어찌할 수가 없구나. 이는 2500년 전 공자께서 단순히 제자들의 교육이나 훈육을 위해 일시적으로 던진 말이 아닙니다. 삶의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낮에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밤에는 잠도 설쳐가면서 생각한 결과 공자가 찾아낸 방법은 바로 궁리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치열하게 궁리하고 고민하지 않았다면 배움이라는 효용을 찾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공자는 끝없이 궁리했고 배움을 찾았습니다. 그 배움을 통해 동양 최고의 성인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 어찌해야 할까? 그 여지아 정신이 공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당당히 말한 것입니다. 좋은 직장, 나쁜 직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일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찌해야 할까? 어찌해야 할까라고 스스로 궁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닌다 해도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사업, 나쁜 사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스스로 궁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한다 해도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야 공부가 됩니다. 문제는 스스로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실력이 됩니다. 생각하고 궁리해서 풀어야 합니다. 어찌해야 할까를 반복해야 합니다. 한번 궁리해서 풀리는 문제라면 그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풀기 쉬운 문제는 가치가 떨어집니다. 진짜 귀한 건 풀기 어려운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5번 궁리를 반복하면 풀릴 문제를 4번째 포기하고 나가 떨어진다면 그건 궁리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일 뿐입니다. 생각 없는 공부는 진짜 공부가 아닙니다. 생각 없는 실천은 진짜 실천이 아닙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업무가 업무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업무가 급여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직장 생활을 연봉으로만 맞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업무는 자기 미래의 퍼스널 브랜드가 되어야 합니다. 업무는 현재의 직장을 퇴직하더라도 계속 자신을 살리는 강점으로 남아야 합니다. 직장 생활은 일을 통해 당당한 내가 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런 결과를 위해 필요한 게 있다면 바로 여지아입니다. 사장이 여지아를 하지 않고 직원에게만 여지아를 바라고 있다면 그 회사는 희망이 없는 기업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어찌해야 할까, 어찌해야 할까를 반복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 4대 성인인 공자조차도 일을 어찌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사람에게까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궁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습니다. 40과 50 사이 인생길을 바꾸는 핵심 요인 4번째. 덕이 있는 사람 곁에 사람들이 남는다. 사전적 의미로 덕은 인간으로의 도리를 행하려는 어질고 올바른 마음이나 훌륭한 인격, 도덕은 인륜의 대도,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및 그에 맞는 행동이라 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이 있어 외롭지 않다. 공자께서는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신뢰와 사랑이 있는 사람은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곁에는 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상대나 나의 파트너가 덕이 있어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도와주고 싶은 그런 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는 절대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직스럽고 어진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혹독한 시기나 평화로운 시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이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스스로 일어서기 위해서는 덕이 필요합니다. 내가 남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려면 먼저 내가 나를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게 흐트러지고 견고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생각과 목표와 꿈을 설정해야 합니다. 내 꿈이 있어야 남의 꿈을 이해하고 포용하게 됩니다. 내 생각이 반듯해야 남의 생각을 이해하고 포용하게 됩니다. 내가 불안하면 남을 볼 겨를이 없어집니다. 나의 미래가 안개 속이면 남의 미래와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나를 알아야 제대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견고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있어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덕은 나를 세우는 도구입니다. 이 시대에 덕이 필요한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스스로 일어서기 위해서는 덕이 필요합니다. 내가 불안하면 남을 볼 겨를이 없어집니다. 나의 미래가 안개 속이면 남의 미래와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나를 알아야 제대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견고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있어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덕은 나를 세우는 도구입니다. 또 가정이 일어서기 위해서는 덕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시작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건강하고 서로 사랑한다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일이 힘들어도, 고부간이 갈등이 있어도 모두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부가 사랑으로 합심하면 못할 일이 없기에 돈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가 사랑으로 서로 격려해 준다면 어떤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기에 일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견고하다면 고부간의 갈등도 결국에는 무너질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돈 많고 잘난 사람이 사람을 모이게 할 수는 있지만 인품과 덕이 있는 사람이 사람들을 끝까지 남게 할 수 있습니다. 한 비자에 썼을 10%런 법술이 경영에 필요할 때도 있지만 사람 경영의 기본은 인품과 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람이 있어 없는 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덕 있는 사람 곁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사는 게 고달플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고달픈 줄만 알았던 그 시절이 그리워질지도 모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익어갑니다. 언제나 붉게 꽃 피우며 그칠 줄 모르던 배롱나무 백일홍도 조금씩 빛이 바래 하나 둘 떨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화무십일홍이여 건불 10년이라 했습니다. 학문을 익히고 뜻을 세우기는 어렵지만 소년은 늙기 쉽고 허송한 세월들은 후회스럽기 마련입니다. 곧 붉게 타는 단풍들을 보게 되겠지요. 그렇게까지 짧지 않았을 청춘이지만 지나간 날들은 모두 너무 짧았던 것처럼 느껴지고 청춘이 지난 후의 세월들은 바람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갑니다. 봄날이 지난 후에 봄날이 너무 짧았다고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다고 후회하실 건가요? 미인방명이여 가인방명이라죠. 무릇 아름다운 시절은 후다닥 빠르게도 지나갑니다. 백일홍 하나 둘씩 뚝뚝 떨어져 내리면 머자나 산천은 온통 붉은 단풍으로 물들며 삭풍에 낙엽지며 떨어집니다. 언젠가는 이 아니라 멀지 않은 시일 내에 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가을이 마지막 가을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항변하고 싶겠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앞으로 맞이할 숱한 봄날들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좋은 것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봄날도 마음껏 즐기시고 오늘도 내일도 후회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따사로운 햇살이 깃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